자, 안녕하세요. 디자인 초보 탈출 AI로 배우는 실무 포토샵 과정을 진행하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효율적인 작업 환경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 사진 보정부터 디자인 제작, 합성,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시각 작업 도구입니다. 사진을 선명하게 다듬거나 배경을 정리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해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등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 포토샵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제작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 표현 능력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자, 포토샵을 통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진의 색감, 밝기, 대비 등을 조절해 이미지의 완성도를 높이기, 불필요한 오브젝트나 배경을 제거해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기, 텍스트와 시각 요소를 조합해 홍보물, 컨텐츠, 배너 등을 직접 제작하기. 자, 이번 단원에서는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포토샵의 기본 화면 구성, 주요 패널과 기능, 그리고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환경을 제대로 세팅하면 이후에 작업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되므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포토샵에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어도비 사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포토샵에 대한 이런 경로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메뉴를 설치할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 트라이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정량을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그러면 지금처럼 구독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처럼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앱을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할 그런 프로그램의 언어가 잉글리시 인터내셔널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설치하셔야 그래야지만 영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그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제 구독 스타일로 저희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현재는 이제 2025년 저희가 12월에 강의를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버전은 2026년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새 창을 꺼내 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새로운 창을 열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뭐 기본 크기로 열리게 되고요. 자, 새 창에 대한 옵션들은 여기 저희가 기본적인 새로운 파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ith height라는 정보가 있죠. 자, 도큐멘트의 가로 너비와 세로 높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택 상자에서 단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모니터의 화상 작업일 경우에는 픽셀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인쇄물일 경우에는 센티미터 지정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보통 이제 픽셀로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에 대한 크기는
자, 800에 600 정도로 자, 문서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한 이런 설정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화면 방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트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트보드라는 개념은 저희가 아트보드 형식으로 아트보드를 설정한다라는 건 문서를 여러 개 작업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파일에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들어 놓고 제작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example 1번이라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서를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서 창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N을 누르시거나 파일의 뉴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화면을 만들어 볼 때 자, 2번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때는 아트보드를 클릭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아트보드에 대한 형식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아트보드가 등장했다라는 건 여러 개의 문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문서 정보들을 더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문서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을 한번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세팅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아래쪽에 레졸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졸루션. 자, 레졸루션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해상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들 그런 내용들은 모니터 이미지를 기본적인 그런 해상도로 지정을 하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72 dpi를 기본 해상도로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일반적인 모니터 해상도의 표준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그런 인쇄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00 dpi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30 정도의 dpi를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칼라 모드. 자, 모니터 이미지일 경우에는 RGB 칼라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CMYK 칼라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저희가 이제 배경화면을 어떻게 쓸 건지, 보통 이제 우리는 화이트를 작업해 놓고요,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색깔 피커를 등장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가장 유명한 포토샵의 그런 피커입니다. 그래서 피커를 지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기능들은 뭐 디테일한 기능이라 이렇게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새로운 문서를 제작해 보시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해당하는 아트보드를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어 보는 그런 기능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번 시간에 수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번 강좌에서는 AI에 대한 기능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한 그런 디자인 실무 작업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강의가 짧은 강좌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강의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해 드리면 자, 골격만 정확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습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작업 화면과 도구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의 작업 화면과 도구 패널들의 도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도구 패널에는 작업에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메뉴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메뉴바는 상단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그런 명령어들이 기능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담긴 그런 메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바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기능바. 자, 도구 패널에서 선택한 도구의 기능 설정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패널이라고 있죠. 자, 도구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도구와 함께 저희가 작업에 사용되는 여러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동하거나 글자 입력 그리고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작업 공간은 중간에 보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거나 새로 만들 파일을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패널. 자, 도구와 함께 작업에 사용되는 그런 보조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으며 저희가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그런 패널 목록이 나타납니다. 작업 화면에 펼쳐져 있는 그런 패널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레이어라는 그런 패널이 보이고 있죠. 자,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숨겨진 패널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채널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체크가 안 돼 있죠. 자, 메뉴를 클릭하면 패널이 나타나거나 숨겨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저는 이제 기초적인 그런 패널로 지금처럼 이렇게 꺼내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패널에 대한 이런 세팅이 이루어지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널들을 주로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을 하냐 하면 프로퍼티스 그리고 어드저스먼트. 자,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 어드저스먼트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윈도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레이어 그리고 채널 패스 기능들을 가장 기본 패널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처럼 캐릭터와 패러그래프란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 캐릭터란 영역이 있죠. 보통 이제 캐릭터를 열어 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패러그래프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저희가 패널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포토샵의 상위 버전에서는 아래쪽에 이런 패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여기에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이제 컨텍스트 작업 표시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컨텍스추얼 태스크바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점적인 그런 AI 관련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여기 컨텍스트 작업 표시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여기에 대한 핀바 포지션 옵션을 좀 클릭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 기본적인 요건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대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뉴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포토샵 AI라는 그런 과제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AI라는 요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 기존 이름이 있을 때 저는 이제 패널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패널 세팅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지금 대학교 같은 데서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작업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지금처럼 윈도우에 들어가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포토샵 AI 기능을 눌러 보시면 그러면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기능들을 습득하고 그 다음 진행해 보시면 되시는데 자, 해당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어서 자, 이제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손바닥 기능이 있고요. 손바닥 기능 여기 해당하는 기능들 중에서 여기에서는 로테이트 뷰 툴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물론 돋보기를 눌러 보시면 화면 배열이 지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컨트롤 플러스 기능을 누르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 더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컨트롤 플러스나 컨트롤 마이너스 기능을 가보시면 뷰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다음에
화면에 맞춰보는 기능이 있죠. 컨트롤 0번입니다. 컨트롤 0번. 컨트롤 0번 기능을 눌러보시면 화면에 맞춤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시면 100배율 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확대. 확대가 됐을 때 화면의 위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 스페이스바. 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화면 운영 방법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툴바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방식들이라든지 이 툴들을 지금처럼 보정해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 세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지금처럼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장 위치를 잘 정하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여기 파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저장을 하실 텐데, 저장하실 때 파일을 열 때는 오픈으로 여시고요. 그 다음 저장할 때는 세이브로 여십니다. 뭔가 작업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게 아직까지 배우신 건 없더라도 지금처럼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크리에이트 요거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뭔가 이제 작업적인 상황이 바뀌었죠. 작업에 대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교환이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샘플 1번이라는 내용을 저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저장되는 그런 포맷은 PSD 확장대로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PSD 확장대로 저장이 됐고요. PSD는 이제 포토샵 도큐먼트의 약자로서 지금처럼 포토샵에 대한 고유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세이버 카피 명령으로 다른 확장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JPG나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카피라는 그런 목록으로 붙어 있는데요. 저는 제거하고, 자, 포토샵에 대한 이런 JPG 포맷들은 여기 압축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압축에 대해서 JPG라는 건 보통 웹에서 쓰거나 인쇄해서 쓰는 그런 압축 파일 포맷인데요. 여기에 대한 건 지금처럼 압축률로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K 버튼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여기 JPG로서 또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상자에 해당이 되지만 포토샵은 워낙에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죠?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습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여실 때는 오픈 명령으로 여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베이직 1_5번 문서를 열기 버튼 누르시면 문서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AI로 생성된 그런 이미지가 되겠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선택해서 열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선택 툴,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선택 도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선택 도구는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선택 영역, 그 다음에 원형 선택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 길이가 1픽셀인 가로선, 그 다음에 가로 넓이가 1픽셀인 세로선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자,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일정 영역에 사진의 일정 영역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처럼 이 복사해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컨트롤 C 복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포토샵은 보통 레이어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레이어 층을 이렇게 잡고요, 이동하시면 그러면 복제된 부분이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하나의 그 층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요건들이 바로 지금처럼 이런 선택에 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택에 대한 옵션들은 되게 복잡한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 요번에는 지금 여기서 기능상에서 선택을 하실 때 원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위에 네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죠?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옵션은 어떤 옵션이냐면,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옵션은, 자, 원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원을 그리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선택이 지금 전에 있던 원에 대한 선택이 빠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중복되어져서 선택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은 선택을 제외시킬 때 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기능은 선택을 지금처럼 이 교차 부분을 만들 때 씁니다. 중간에 겹친 부분만 사용을 할 때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더라는 기능은 제가 한 10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10 정도로 만들고요. 해당 선택을 만약에 기본 선택으로 하셨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얼굴 부위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얼굴 부위를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C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컨트롤 V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레이어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에는 이제 피더라는 그런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피더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그러면 선택이 굉장히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그 부드럽게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런 기능은 여기에 눈이 있죠. 눈을 한번 꺼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부드럽게 선택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피더가 적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여기다가 여기 레이어 눈을 켜보고요. 해당 레이어로 지금 이제 하나의 층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피더를 없앴어요. 저는 0으로 없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선택을 했고요. 피더가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C 했고요.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층이 만들어지죠. 자, 이걸 잡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층을 일반적인 레이어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만들어진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눈만 다시 요거만 키는 걸로 할게요. 키시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에는 이제 부드럽게 퍼지는 것과는 달리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선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이동할 때는 저는 이렇게 이동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이동 기능은 여기서처럼 여기에 이동에 관련된 기능 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지금 요거는 피더로 선택하신 경우가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선택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선택에 대한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레이어에 대한 요 눈을 가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위에 안티엘리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안티엘리어스라는 옵션을 끄고요. 사각형을 다시 한번 원을 한번 선택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 시켰고요. 일정 영역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엘리어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지금처럼 이 원이라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계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티라는 말은 요건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영역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자,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레이블이 매겨지는 걸 볼 수 있죠. 레이어 3번입니다. 자, 여기 3번 레이어를 볼게요. 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돋보기 기능으로 이 부분을 한번 끝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중간 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기능에서 보셨을 때 자, 중간 톤이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색에 대한 중간 톤이 없는데요. 자, 이런 데 보시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택된 레이어를 좀 가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는 제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쇼에 픽셀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픽셀 그리드를 좀 꺼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중간 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당 레이어를 요거를 없는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 중간 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능상에서 이 안티라는 말은 지금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거를 계단이라고 합니다. 계단을 이제 영어로 엘리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현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계단 현상이라는 건 이미지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뚝뚝 끊기는 현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엘리어스라는 옵션을 켜놓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은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원래 레이어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형일 때는 어차피 이게 계단 현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도구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노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기본적인 그런 도구에 대한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픽스 레이쇼. 픽스 레이쇼는 고정된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 항상 정원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픽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64의 고정 픽셀로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싱글로우 마키 툴, 가로선을 그릴 때, 싱글 컬럼 마키 툴, 세로선을 그릴 때,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릴 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선을 같은 걸 그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셨을 때 해당하는 선택 기능들을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제거하는 기능들을 조금 알아주시면 되시는데, 이를 컨트롤 D라고 합니다. 셀렉트에 컨트롤 D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셀렉트의 논이죠. 디셀렉트. 그 다음에 셀렉트 올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기능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자, 저희가 이제 처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리 시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능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보시면, 일단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컨트롤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확대에 관련된 기능이 있었고요. 자,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축소, 그 다음에 컨트롤 0번 화면에 맞춰보기, 그리고 컨트롤 1번 100% 보기. 이거 적을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화면에 맞춰보기 기능이 되겠고요. 자, 해당 기능은 여기는 축소, 여기는 확대 하기 기능으로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요거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배운 단축 기능, 그죠? 자, 이렇게 저장을 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요거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여기까지 하셨고, 여기 보기 배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전에 하셨던 것들 중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은, 컨트롤 S, 컨트롤 O 이런 기능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기능들은 타치할게요. 요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 요거는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그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는요 선택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선택 해제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Alt, Delete. 요거는 전경색 칠하기. 그 다음에 Alt, Control, Delete.
배경색 칠하기. 자, 이렇게 기능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배운 단축키로.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만들 때 여기가 전경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경색에 대한 색상을 칠할 때는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서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을 지정하면, 자, 그러면 Alt Delete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 칠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배경색으로 바꿔주시면요, 요게 기본적인 색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수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합이고요. 서로 간에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자, 컨트롤 딜리트 누르시면 지금처럼 전경색과 배경색이 칠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조금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거기 레이어의 개념과 활용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전달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